최수빈 간호사 딸 소미가 갑자기 옆쪽 시야가 안 보인다고 해서 안과를 갔더니 신경외과로 가라고 해서 왔다고 한다. 생리를 아직 안 하는 딸 송아는 내하수체에 종양이 자라고 있어 이로 인해 시신경 쪽이 눌려져서 안 보였을 수도 있다고 설명한다. 간호사는 불안해하는 딸의 손을 꼭 잡아준다. 석형의 아버지는 고비가 찾아오고 준환이가 병실로 들어갔다는 소식을 익주는 송아에게 알려준다. 아버지 병실을 지키는 석형, 송아는 잠 좀 자라고 하지만 석형은 자신의 마음이 어떤지 모르겠다며 슬픈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다고 한다. 그럼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조언해주는 송아. 친구들은 석형이에게 들어가서 좀 쉬라 하는데 석형은 미신 이런 거 안 믿는데 왠지 느낌이 안 좋다며 멀리 가면 안 될 것 같다고 한다. 석형의 아버지는 돌아가셨다. 이사장과 로사는 석형의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로사는 이렇게 허망하게 갈 거면 마누라랑 애들한테나 잘하고 가지라면서 그래도 세상이 불공평하지 않다면서 내언녀가 통째로 어패를 먹을 뻔했는데 그렇게는 안 되었다 한다. 석형은 친구들에게 내언녀가 장례식장에 찾아온 이야기를 한다. 친구들은 석형이 생불이 따로 없다고 하고 석형은 그래도 어머니 없을 때 문상하고 갔다 하고 내언녀가 그래도 좋은 형 두었다고 하고 갔다고 한다. 애가 무슨 죄냐는 석형에게 친구들은 야! 하고 소리친다. 바삐 돌아가는 병원, 간호사들의 일상은 바쁘다. 소미는 이런 모습들을 핸드폰으로 찍고 있다. 외래 진료 중인 송아는 디스크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응급실에 응급 환자가 생겨 내려가기 전 디스크 약중 특정량만 내알 빼서 먹는 송아. 정원은 율제병원을 그만두겠다고 병원장에 말하고 병원장은 소아외과의가 별로 없는데 그만두는 것에 안타까워하고 한 번 더 생각해보라 한다. 의식이 혼미한 응급실 환자. 송아는 검진하고 정밀검사를 의뢰한다. 출혈이 있는 환자,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을 해도 안 해도 위험하다. 살려만 달라는 보호자. 준하는 익순과 달달이 통화하고 이때 익준이 들어와서 통화를 엿듣는다. 주말에 서울에 온다는 익순, 핑계를 어떻게든 만들어서 그 집에 간다는 준환이다. 필사적으로 들으려는 익준과 그것을 차단하려는 준환. 익준은 준환을 놀리고 여자친구와 꽤 오래 간다고 진지한 사이냐 하니 그렇다는 진지한 표정을 짓는 준환이다. 이때 익준에게 익순이 전화를 하고 익순은 대게를 사달라 하는데 익준은 그걸 지금 어떻게 구하냐고 준하는 되게 맛있는 대게를 사들고 집에 물이 안 나온다는 핑계로 익준의 집에 온다. 간만에 공부 좀 하러 병원에 간다는 익준. 대게를 꺾으면 되게 아프면 어쩌냐 걱정하는 우주에게 익순은 손관절을 꺾으면 잘 꺾으면 안 아프다 하고 우주는 그 모습을 보고 놀라는데 익준은 우주에게 고모는 터미네이터라고 한다. 병원에 나가는 익준, 준환과 익순이에게 니들 말이야 하며 긴장감을 조성하다가 싸우지 말라고 한다. 익준이 나가자 달달 모드로 껴안고 있던 준환과 익순은 익준이 들어오자 당황해하고 준환은 바닥이 벗겨질 정도로 바닥을 닦는다. 그런 준환이에게 익준은 정원이한테 배웠냐 뭘 한 군데를 계속 닦느냐 한다. 익순은 익준이 그렇게 놀러 다니고 그랬는데 결혼은 자기 생활 하나 안 하는 익준이 괜히 짠하고 그렇다고 한다. 치용의 생일날 치용은 집에서 미역국만 달랑 먹고 다시 병원으로 온다. 익수는 안치용을 정말 존경한다고 준환에게 말한다. 항상 5시에 일어나 운동하고 FM인 치용. 치용이 아파서 제대했을 때 육사 동기들이 진짜 슬퍼했다 한다. 치용이 의정 가고 이상한 교수 만날까 걱정되었다는 익순. 익순은 송아를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다고 한다. 송아 언니랑 좀 잘해보지 라는 익순. 준하는 둘은 정말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 5시간 푹 자고 병원에 온 치용. 그런 부지런한 생활이 몸에 밴 치용이다. 엘리베이터에 탄 환자들을 딱 보고 미리 어디 갈지 알아서 눌러주는 치용. 아이 환자가 어떻게 알았냐 신기하니 초능력이라고 한다. 치용은 정성스레 환자를 진료하는 송아를 흐뭇하게 쳐다보고 송아에게 저녁 같이 먹자고 하고 송아는 분위기 어색하게 될까 그렇다며 거절하지만 안 그러겠다고 치용이 말하자 저녁 먹으러 같이 가기로 한다. 우주가 잠에서 깨서 울자 익수는 익준에게 연락하고 익준은 집으로 다시 간다. 치용은 송아에게 치용이 처음 출근한 날 기억하냐며 송아에게 물어본다. 이때 엘리베이터에 타는 익준. 송아는 익준이 저녁 먹었는지 살뜰히 챙기고 그런 모습이 치용은 괜히 신경이 쓰인다. 장거리 연애할 때를 미리 이야기해보는 익순과 준환.
준하는 그러다 헤어지기도 한다는 익순에게 3년이고 5년이고 익순을 기다리고 결혼을 하던 안 하던 지금 이렇게 있는 게 좋다고 한다. 3년 금방 간다고 40년도 금방 갔다며 준하니 뭔가 선물할 게 있다 하자 익순은 선물 안 받겠다. 내가 반지 목걸이 등 그런 거 싫다고 설레발치자 준하는 익순에게 이지의 응급실 노래를 들려준다. 치용과 송하는 식사 후 집으로 가고 있고 때마침 익살이 익준이에게 전화가 걸려온다. 이거 스피커폰이고 안총 선생 데려다 준다니 이따 전화하자 끊는 익준. 치용은 신경이 쓰인다. 내리기 전 저 오늘 생일이라는 치용. 뭐 하고 싶은 거 말하라는 송하에게 받고 싶은 선물은 반말 한번 하게 해달라는 치용. 선을 넘지 않겠다 한다. 치용은 송하에게 조심히 가 하며 송하의 어깨를 토닥이며 월요일 병원에서 보자며 내린다. 송하는 치용이 내린 후 긴 한숨을 내쉰다. 익주는 준한과 송하 그리고 정원이 먹게 넉넉히 삼겹살 구운 것을 사오고 준한과 송하의 신난 얼굴을 보고 긴장하고 경계하는 정원과 익준이다. 세팅하면서 미리 음식을 입에 넣는 익준과 정원이다. 익준과 정원은 준한과 송하를 보고 한 상의 도깨비라 하고 먹는 거에 있어 둘이 영혼의 단짝이라며 결혼은 각자 하고 음식은 같이 먹으라고 한다. 각자 배우자가 어찌 저 모습을 견디겠냐며. 차분히 첫 집도를 하는 겨울 정원은 옆에서 잘 알려준다. 로사와 이사장은 병원장에게 찾아가 정원이 그만둔다는 사실을 전해 듣는다. 로사는 흡연실을 찾는다. 익주는 간견병 환자를 진료하고 생체 간이식에 대해 설명하는데 가족들은 이식 걱정하지 말라 한자 앞에선 그러고 아들이 나가니 한자 부인에게 간이식해주라며 다 떠민다. 남편을 살려라 형수가 하라 미안하다 아가라며 본인들은 하기 싫고 부인에게 떠미는 가족들. 익주는 그런 모습을 보고 가족들과 보호자 부인을 따로 떨어뜨려 놓고 부인의 의사를 다시 한번 물어본다. 하고 싶지 않으면 솔직하게 말해달란다. 부인은 검사받고 결과가 나오면 제발 부적합하다 해주라고 한다. 이어 죄송하다며 우는 부인. 이사장은 로사에게 정원이 마음을 돌리기 쉽지 않다며 정원이 뜻을 존중해주자 하고 로사는 중간정원에서 정원이 보기로 해서 중간정원으로 가는데 거기서 겨울과 정원이 즐겁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로사는 정원이 겨울에게 호감 있어 한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낀다. 이를 흐뭇하게 바라보는 로사. 로사는 이사장에게 정원이 신부가 아니라 내 아들로 살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뭐 아니면 돌아며 짬뽕 땡긴다고 먹으러 가자고 한다. 윤복과 도제학은 심장수술이 필요한 환자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이를 잘 캡처해내는 윤복에게 꼭 CS오라 한다. 준하는 환자 보호자에게 공여자가 나타나 이식받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이라 설명한다. 수민아는 석형의 방 앞에서 같이 밥 먹자는 등 인사 연습을 하고 이때 준한과 정원이 나타나자 부끄러워하며 도망간다. 석형과 준한 정원은 같이 밥 먹으러 가고 송하와 익주는 같이 송하네와 회식에 갔다. 병 돌리기 게임 중이다. 첫 질문이 익준에게 돌아간다. 익준에게 최송하 선생이랑 어떤 사이냐 물었다가 최송하를 이성으로 생각한 적 있냐 다시 묻자 익준은 고민하다가 소주를 원샷하며 노코멘트 한다. 계속되는 게임에 또 익준이 걸리고 허선비는 익준의 첫사랑에 대해 묻고 고민하다 술을 마시려던 익준의 술을 뺏어 마신 지용은 흑기사 소원이라며 좀 전에 한 질문 대답해달라 하고 최송하 교수님 이성으로 느낀 적 있냐 묻자 익준은 응 있다며 당연히 있다 한다. 치용과 익준 사이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흐른다. 택시 안. 송하와 익준은 같이 가고 있고 익준은 송하의 어깨에 기대어 있다. 정원의 전화에 송하는 익준을 어깨에서 쳐버리고 전화를 받는데 노래방으로 오라 하는 정원이다. 송하는 익준과 노래방에 오고 정원이 1분 남아 라스트 곡을 고르려는데 익준이 마지막 곡을 누르고 부른다. 노래를 부르는 익준을 보고 정원은 저 새끼 무슨 일 있냐 묻고 잠들어버리고 송하는 그런 익준을 물끄러미 쳐다본다. 신효범의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1999년 4월 금은방. 익준은 여자친구에게 준다며 반지를 고른다. 깔끔하고 귀여운 그녀에게 줄 반지. 노래방 안. 익준은 노래를 부르고 있고 그 뒤에 심란한 준한이 있다. 익순과 준한은 자기들의 과거 이야기를 하고 준하는 익순의 이야기를 듣고 걱정 말라며 본인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한다. 익순은 지금은 사이가 좋지만 나중에 헤어지고 싶으면 꼭 말해달라며 전 남자친구 기억 다 잊을 만큼 준하니 너무 좋다고 하고 그래서 좋은 추억만 가지고 싶다고 한다.
준하의 손에는 전하지 못한 반지가 있다. 마치 송화와 익준의 이야기인 것만 같은 노래 가사. 사랑하게 될 줄 몰랐어. 우리 처음 만난 그날에 시간 속에 희미해지는 사랑에 그대가 흔들린데도 그땐 내가 잡을게요. 그대처럼. 익준은 밴드를 하며 노래를 부르고 그걸 보고 웃는 송화. 치용은 고민에 빠진다. 2016년 봄, 그날은 치용의 첫 출근 날이다. 엘리베이터에 타고 버튼 앞에 서 있던 송화에게 7층을 눌러주라고 부탁한다. 사람들 탈 때마다 알아서 몇 층인지 파악하고 누른 후 흐뭇해하는 송화. 그런 송화가 귀여운 치용이다. 치용은 송화가 같은 인턴인 줄 알고 착각하고 송화에게 인턴이냐 묻게 되고 알고 보니 송화는 인턴이 아니고 교수님이다. 1년 뒤에도 꼭 NS에서 같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송화. 치용과 송화의 첫 만남이다. 교통사고 뇌사 판명 공여자가 나타나고 아이 환자는 심장을 이식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보호자들은 기뻐하고 준하는 감사는 공여자 가족들에게 하라하며 수술에 대해 설명한다. 쉽지 않은 수술이지만 최선을 다하겠다는 준하. 퇴근하려는데 준하는 열이 나는 것 같다며 불안하다. 미열이라며 옆에서 준하를 잘 중재해주는 도재야. 심장 수술이 진행된다. 소미의 유튜브를 보고 있는 의료진들. 딸 소미가 송수빈 간호사에 관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이를 보고 감동받는 송수빈 간호사. 송화와 치용은 환자 진료를 하고 다행히 다리 신경이 돌아오고 있는 환자. 재활하면 좋아질 거라 하니 그럼 뭐하냐며 오른팔 안 움직인다 컴플레인한 환자. 송화는 격려하며 설명하고 이럴 거면 왜 살렸냐 하는 환자에게 최선의 선택이었다. 하지만 살고 싶지 않다는 환자를 보고 씁쓸하다. 준하는 환자 보호자들에게 이전과는 다르게 따뜻하게 설명해주고 연신 감사하다 인사하는 보호자들. 보호자들이 나가자 잘 되었겠지? 하면서 걱정하는 준하. 불안 초조해하는 준하를 잘 다독이며 지지해주는 도제약이다. 익준은 간이식 환자 부인 간이 부적합하다 설명하고 부인은 그 이야기를 듣고 울기 시작한다. 환자는 적합이어도 안 받았다며 부인을 다독인다. 그리고 이 일로 동주 엄마 더 이상 신경 쓰이게 하지 말라 가족들에게 말한다. 더 흐느껴 우는 부인. 치용은 송화에게 환자가 너무하다고 하고 송화는 보호자에게 연락하라며 보호자가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라며 재활에 관해 묻고 싶은 게 있으며 송화에게 직접 연락 주라고 말하라 한다. 송화는 친구들에게 건강상 이유와 좀 쉬고 싶다며 1년만 속초 분원에 간다고 말하고 이를 듣고 화내는 준하. 송화가 알아서 잘 결정했겠지 하는 석형. 정원도 그렇고 송화는 석형의 어머니 혈압 걱정하고 석형은 입원한 어머니 괜찮다고 한다. 석형 어머니 병실. 변호사가 오고 양 회장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한다. 버러지 같은 양태양 회장이 유언장을 남겼다고 한다. 그래서 그쪽 변호사들이 석형과 엄마에게 유언장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 있다며 오고 있다고 전한다. 로사는 겨울을 만나고 정원과 아무 사이 아니라는 겨울에게 로사는 정원이 눈빛만 봐도 안다면서 우리 아이가 많이 아끼고 좋아하는 것 같다며 정원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 다 얼굴에 나타난다며 겨울에게 정원이 신부 포기하고 병원에 남을 수 있게 말 좀 잘 해달라 부탁하는 로사이다.